지금부터 2026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제지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2번으로 가겠습니다. 가와 나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와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거 지금 딱 봐도 가가 사람이죠. 여기 탄소가 있는 걸 봐서. 그래서 얘가 사람인데 항상 외우라고 했었어요. 어떻게 외우냐면 O, C, H, N으로 외우고, 그 다음에 그럼 얘가 남은 게 이제 지구가 되겠죠. 지구는 하나만 외워라 했습니다. A는 철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선지를 보시면 돼요. 자, 기억. 가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 바로 찾았죠. 그 다음에 니은 A는 철이다.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 디귿. 사람의 몸과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는 빅뱅 이후 38만 년 이내, 38만 년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질 시기지 이와 같은 많은 원소들은 만들어질 수 없었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다음 문제는 7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7번입니다. 다음은 아세트산 수용액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했는데, 아세트산은 산성이죠. 자, 실험 CH3COOH 수용액에 마그네슘을 넣고 반응시켰더니 수소기체가 발생하였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냐면 이 아세트산 이온과 수소 이온으로 나누어지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전자가 이동하게 되는데, 그 전자는 어디서 온 거냐면 마그네슘에서 옮겨간 거죠. 그 다음에 실험이 아세트산 수용액에 탄산칼슘을 넣고 반응시켰을 때 발생하는 기체, 이것을 석회수에 통과시켰더니 뿌옇게 흐려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뿌옇게 흐려지게 만들어주는 기체는 이산화탄소가 되겠네요. 기억 1에서 마그네슘은 환원된다라고 했는데, 산화와 환원을 정리해보면 산소는 산화일 땐 얻은 거, 잃은 거고, 그 다음에 전자일 때는 반대의 반응이죠. 그래서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는다 해서 마그네슘이 전자를 잃어서 두 개를 잃어서 이게 두 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전자를 잃었으니 환원이 아니라 산화겠네요. 그 다음에 기억 바로 찾아놨네요. 이산화탄소이다 맞고, 1에서 아세트산 수용액 대신 묽은 염산도 마찬가지로 산성이기 때문에 똑같이 수소기체가 발생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은 9번입니다. 전자기 유도에 대한 실험인데요. 그림과 같이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자석을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면서 P점에 도달하는 순간 유도 전류의 세기를 측정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가에서는 자석의 속력이 V라고 되어 있고요. 같은 방향으로 지금 N극을 다 가까이 넣고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여기 나가 기억이 되겠고, 여기서는 자석을 2개 사용하게 됐네요. 자, 그러면 가에서는 1i라고 되어 있고 나에서는 2i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속력이 얘보다 2배 더 빨라야 되겠네요. 2v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속력은 같은데 자석의 세기가 2배가 되었으니 여기서는 또 똑같이 2i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옳은 설명을 골라보세요. 가에서 유도전류가 흐르는 동안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은 일정하다. 일정하면 유도전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기억은 V보다 크다. V보다 크겠죠? 니은 맞고, 그 다음 디귿. 얘는 이게 큰 게 아니라 니은이 더 커야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입니다. 자, 그린 가와 나와 같이 지구와 미지행성 X에서 운동하는 물체 A와 B의 위치를 1초 간격으로 나타냈다. 그 다음에 A는 가만히 놓았고 B는 수평 방향으로 던졌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눈금들이 다 거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가가 이제 지구이고 나가 이제 미지행성 X인 건데, 지금 이 공이 떨어지는 그 횟수가 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1초, 2초, 3초 운동한 걸 볼 수 있고, 여기서는 1초, 2초, 3초, 4초인 걸 봐서 중력의 세기는 누가 더 크다? 가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찾아 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억, 가에서 연직 방향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
가에서는 연직방의 가속도 크기는 얘네가 떨어지는 그 간격이 둘 다 동일하기 때문에 둘은 중력 가속도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방금 찾아놨네요. 니은도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 B가 낙하하는 동안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가와 나에서 같다라고 했는데 수평 방향의 속력은 여기 얘와 얘의 거리 이 거리를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D 하나, 여기서도 D 하나, 여기서도 D 하나, 여기서도 D 하나, D 하나. 지금 1초에 D 하나를 움직이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둘 다 수평 방향의 속력은 가와 나에서 같다. 해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18번입니다. 다음은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에서 효소의 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관 A와 B에 각각 3% 과산화수소수 15ml를 넣은 후에 B에만 감자 조각을 넣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자 조각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A와 B에서 기포 발생 여부를 관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꺼져가는 향을 A와 B에 각각 넣고 불씨의 변화를 관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시험관 A에서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포가 뭐가 되냐면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면 물과 산소가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이 앞에다 이 2를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산소가 발생하는 실험이라서 이 기포는 산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탈레이스가 없으면 이 분해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일어나긴 하지만 매우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실험에서 즉각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선지 보러 갈게요. 기억, B에서 발생한 기포에는 산소가 있다. 여기 기포, 산소가 있기 때문에 불씨가 살아나게 되겠죠. 기억은 맞고요. 니은,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의 활성화에는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효소가 이 분해를 더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원래에서보다 활성화 에너지는 작아져야 돼요. 이렇게 작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B에서가 작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디귿. 기포 발생이 끝난 B의 3% 과산화수소수를 15ml 첨가하면 기포는 다시 발생하겠죠. 왜? 효소는 뭐가 가능해요? 효소는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다시 과산화수소수를 분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3번입니다. 그린 가는 속력 V로 등속 운동하던 술의 A가 정지한 술의 B와 충돌한 후에 A는 정지하고 B는 속력 V로 운동하여 벽과 충돌 후 정지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먼저 계산해보면 A는 M의 질량으로 V만큼 운동하다가 정지했고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로 정지해 있던 상태에서 M의 질량으로 V만큼 운동하다가 결국에는 정지하게 돼서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MV로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간 1과 2는 B가 각각 A와 벽으로부터 힘을 받는 구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구간 1은 A로부터 힘을 받는 구간이고 구간 2는 벽으로부터 받는 힘을 받는 구간인 거죠. 그래서 그때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MV로 똑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선지 보러 가면 1에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MV다 라고 벌써 찾아놨죠. 그 다음에 니은 B가 충돌 과정에서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이라고 했는데 0에서 MV, MV에서 0이기 때문에 누가 더 큰 게 아니라 둘은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디귿 B가 충돌 과정에서 받는 평균 힘의 크기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충격량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힘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고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구간 1이랑 2를 이쪽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쪽은 힘이고요. 여기는 시간이라고 하면 1에서는 MV라고 하는 게 1T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1N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이 MV라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ET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2분의 1 뉴턴으로 평균임이 더 2에서 작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라고 하면 기억 디귿.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표는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의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이 나에서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이 15, 15로 같은데 얘가 파란색인 걸 알 수 있거든요. BTB 용액은 산중염일 때 색깔이 노초파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부피를 넣었지만 염기성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찾아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다에서는 12N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힌트로 해서 좀 먼저 찾아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를 적고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상대적인 값을 좀 적어볼게요. 얘는 그대로 20, 20이라고 적고 얘를 적으려고 봤더니 지금 염기가 더 많기 때문에 수소이온은 없어야 돼요. 그럼 이제 NaOH랑 NA와 OH를 적으면 되는데 얘가 지금 12N이라고 했으니까 얘네의 개수는 같으면 되거든요. 그럼 양이온의 수와 음이온의 수가 같으려면 60이라는 숫자로 맞춰주면 얘가 20개 없어지면서 40개가 돼서 60, 60으로 같아서 이 60이라는 숫자를 6으로 바꿔주면 12N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이게 지금 이 부피보다 2배 더 진한 용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얘는 5지만 얘를 2배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10, 10, 25, 25를 해보면 여기 15만큼만 남겠네요. 그러면 얘는 총 얼마인가요? 3, 4, 5. 그래서 50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5N이라고 찾으시면 되고 여기서도 그러면 똑같이 15, 15, 30, 30 해주시면 얘가 15개만 남겠네요. 그러면 총 얼마인가요? 60이라고 해서 이제 6N이라고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얘 무슨 색일까요? 당연히 OH가 남았으니까 파란색이다 라고 하면 되고 X는 5가 아니라 6이죠. 그 다음에 혼합 용액의 최고 온도. 최고 온도는 물 분자를 제일 많이 만들면 돼요. 그러면 최고 온도는 당연히 누가 더 높을까요? 얘가 더 높겠죠. 얘는 물 분자를 15개 만들었고 얘는 10개 만들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땡! 정답은 1번입니다.